노화는 정상적인 작용이 아니라 질병이다. 이게 돼? 노화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노화를 되돌리는 게 가능하다고?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2021년 9월 초부터 미국에서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바로 바이오테크 분야에 새로운 연구소가 설립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새로 생기는 연구소의 이름은 알토스 랩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요, 알토스 벤처스라고 쿠팡, 우한 형제들, 토스, 직방, 당근마켓, 로블록스까지 투자한 걸로 유명하죠. 알토스 벤처스가 아니고 알토스 랩이라고 하는 엄청난 연구소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연구소가 생긴다는 뉴스가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이 연구소를 만들기로 한 두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아마존 창업자였던 제프 베조스, 그리고 러시아의 엄청난 갑부이자 투자자 유리 밀러라고 합니다. 자, 러시아의 유리 밀러가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분인데요. 이분이 초기에 투자를 했던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페이스북, 왓츠앱, 트위터, 에어비앤비, 스포티파이, 알리바바에까지 투자를 했었고요. 나중에 입자 물리학 분야에서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해가지고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물리학자들하고 친하게 지낼 만큼 엄청난 천재에 가까운데, 어떠한 미래기술, 신기술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트렌드를 굉장히 잘 읽어내는 인물이죠. 근데 바로 이 유리 밀러와 세계 최고의 갑부 제프 베조스가 만나서 어떤 작당 모의를 했을까요? 바로 노화 치료를 위한 연구소를 만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노화 방지도 아니고요, 그냥 뭐 주름 없애주는 약 정도가 아니라 아예 늙을 필요가 없다, 몸이 힘들고 기력이 쇠퇴해지고 이 노화라는 과정 자체가 우리가 필요 없는 과정이다, 이 노화를 치료하겠다라고 하는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넥스트 아이템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표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을 이 연구소로 지금 막 초빙을 하고 있는데요. 조인하게 되는 과학자들의 라인업도 엄청 화려합니다. 일단 노화 방지와 회춘 기술의 세계적인 전문가로 꼽히는 벨몬테 박사가 내가 저 알토스 랩 조인하겠다 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에 이 프로젝트를 검토할 때 그냥 고문으로 여기 자문을 해주면서 같이 조인하겠다 라고 한 두 분도 엄청난 분들입니다. 바로 세계적인 줄기세포 전문가, 그래서 201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야마나카 시냐 교수님, 또 바로 작년 2020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제니퍼 다우드너 교수도 자문으로 조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가, 노화 방지 기술, 노화 치료 기술의 대가들이 하나하나 나도 조인하겠다라고 손을 들고 이 연구소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조건이길래 합류하는가를 봤더니 당신의 호기심, 당신의 궁금증이 가는 대로, 당신 마음 가는 대로 모든 연구를 해도 좋다, 그러면서 그냥 기본 연봉으로는 11억 정도 주겠다 제안을 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과학자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곳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화 방지, 노화 치료 기술의 연구가 이번에 갑자기 뜬 거냐? 아닙니다. 사실 구글이 이 똑같은 연구소를 이미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극비리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외부에 절대 알리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구를 한 지가 한 7년 됐거든요. 근데 7년 동안 뭐 딱히 결과물이 나오거나 뉴스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요, 아주 최근에 또 1조 1천억 정도를 추가로 투자한다 라는 뉴스가 최근에 들려왔습니다. 이거 의미심장해요. 결과가 없는데 또 1조 원을 투자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약간 짐작하고 있는 거는, 그래, 뭔가 있기는 있을 것 같다, 뭔가 굉장히 혁신적인 연구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이게 돼? 노화를 막는 게 가능하다고? 아니, 노화를 막는 정도가 아니라 노화를 되돌리는 게 가능하다고?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게 회춘이 가능하다고? 자, 이게 과학으로 가능할까? 아니면 이게 정말 그냥 뻥치는 거 아닌가? 의심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지금 구글과 아마존 창업자들이 이 분야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데는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과학자들이 밝혀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말로 노화라는 것이 치료 가능할지 모른다 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가설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책이 노화의 종말이라고 요즘 굉장히 인기리에 읽히고 있는 과학서적입니다. 노화의 종말은 하버드대 의대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썼는데요. 이분은 되게 강하게 말을 합니다. 노화는 정상적인 작용이 아니라 질병이다, 그리고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늙어서 죽는다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우리의 오류라는 거예요. 늙어서 죽을 필요가 없다. 언제까지든 내가 정말 건강하게 죽을 때까지 젊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이 노화의 종말이라는 데서 굉장히 흥미로운 몇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 책에 나오는 이론들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노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늙는다라는 게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이거를 노화의 정보 이론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유전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DNA라고 하는 설계도를 기반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색체 안에 있는 DNA를 여러 번 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사해가지고 세포에 있는 공장의 설계도를 보내면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지 알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세포들을 생산해내는 건데요. 근데 이 염색체에서 DNA를 복사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복사하다가 끊기기도 하고 약간 손상을 입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노화라는 건 다름 아닌 어떤 과정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복사기에 한 100번 복사한 거를 또 복사해요. 해상도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한 정보 전달에 노이즈가 생기고 이 정보가 잘못 전달돼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노화다 라고 뭐 아주 간단하게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노화의 정보 이론에서는요,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요.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어떤 예를 드냐면은 우리가 신호 전달 방식에 디지털이 있고 아날로그가 있잖아요. 디지털은 뭐예요? 100번 복사해도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해도 똑같은 파일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은 복사를 해도 손상이 안 가요. 근데 아날로그인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CD를 생각해 볼까요? CD 오래 쓰면 막 튕기기도 하고 잘 안 읽혀요. 뭔가 CD나 DVD에 기스가 많이 나 있으면 이 디지털 신호를 잘 못 읽어내는 거예요. 싱클레어 박사는 노화의 과정에서 이런 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는 있지만 계속 읽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아날로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고요. 그 아날로그 부분이라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후생 유전체라고 합니다. 후생 유전체는 뭐냐면요, 내가 암이 생길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생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걸 결정하는 게 에피게놈, 후생 유전체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가 언제 활성화가 될 거냐, 아니면 스위치를 꺼놔야 된다, 설계도를 읽을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게 후생 유전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의 DNA는 마치 건반이 2만 개 정도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 같은 거고, 그 그랜드 피아노에 똑같은 곡을 치더라도 모든 피아니스트가 똑같이 치는 게 아니니까 그 피아니스트가 바로 후생 유전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피아노가 우리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의 해석이 우리를 결정짓는 건데, 이 피아니스트가 쉬지 않고 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DNA를 계속 복사하고 그때마다 뭐 어떤 걸 켜고 끄고 해야 되니까 이 피아니스트도 피곤해지는 거죠. 실수를 해요. 노이즈가 생겨요. 이게 노화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피아니스트에게 바로 피로회복제를 빵 날려가지고 그냥 쌩쌩하게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러한 유전자가 존재하고 이러한 유전자를 장수 유전자라고 부르고요. 또 이러한 종류의 유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투입하냐를 알면은 항상 쌩쌩한 상태로 피아노를 연주할 수가 있고 이 정보가 소실이 될 필요가 없다. 그것만 바꾸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뭐 바꿀 수 있다, 말이 쉽지. 모든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쉽게 바꿀 수가 있는가? 어렵겠죠. 근데 이 노화를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연구들을 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존 거든 박사의 연구입니다. 존 거든 박사의 경우에는 1958년도에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올챙이 알에서 유전자 이 염색체를 제거를 해요. 제거했으니까 설계도가 없어졌죠. 근데 그 설계도 대신에 성인 개구리의 설계도를 넣는 거예요, 염색체를. 그리고 나서 이 설계도를 바꿔치기 한, 그러니까 설계도를 빼버리고 없앴다가 다른 설계도를 넣는데도 여기서 정상적인 올챙이가 태어날 수 있을까?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누가 활용했냐? 나중에 클로닝 할 때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클론 양 돌리가 탄생한 원리도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돌리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자, 존 거든 박사 말고 또 어떤 연구를 한 사람이 있냐면요, 시냐 야마나카 박사가 있어요. 야마나카 인자라고 하는 4개의 유전자를 발견했는데요, 이 유전자를 사용해 가지고 이미 다 커버린 성체 세포를 만능 줄기세포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자라버린 세포인데 이 성체 세포를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그리고 이 이름 아까도 얘기했죠. 올해 9월에 생기기로 한 알토스 랩 자문으로 합류하기로 한 게 누구죠? 바로 이 야마나카 인자를 발견해낸 야마나카 박사가 합류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자, 뭔가 퍼즐이 지금 맞춰지죠? 노화를 되돌리는 게 가능할까? 회춘하는 게 가능할까?
세포를 재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젊어지게 하는 게 가능할까? 이 연구를 했던 사람들을 지금 구글과 아마존 창업자들이 데려가서 노화 치료 정말 기술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최신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보게 되면 이게 가능할까라고 했던 것이 정말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처럼 정말 과학적인 근거들을 기반으로 이러한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미 엄청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화가 제대로 오기 전까지는 이 노화를 되돌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나는 늙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조금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늙지 않는 게 과연 좋을까요? 뭐 한 개인 입장에서는 좋지, 나 늙기 싫어, 나 그냥 평생 젊게 살고 싶어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회 전체로 보면 노화를 막는 것, 수명이 늘어나는 것, 과연 좋은 일일까요? 가장 첫 번째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자원과 땅은 유한한데 사람들이 더 이상 늙거나 죽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태어나는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계속 태어나기만 하면 어떨 건데,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살만한 공간도 없어. 그래서 출생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된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섬뜩한 건요, 이런 회춘 기술, 200년, 300년 젊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 출산도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만 더 나은 세상에서 오래도록 젊게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해버리는 이야기는 넷플릭스 시리즈 러브 데스 로봇의 펍스쿼드라는 단편에도 나오죠. 이곳에서도 역시 아이들이 살아갈 곳을 잃은 그런 미래 세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노아의 종말이나 제프 베조스나 레리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놓은 답은 하나죠. 기술이 그런 문제를 만든다면 기술이 이걸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혁신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극복할 것이다 라고 책에서도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궁금하네요. 늙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약을 복용하시겠습니까? 노화가 사라진 세상 반기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끔찍한 세상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도 활발하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여러분, 하루를 살건 200년을 살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